안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렇게 새침하게 인사를 해요. 좀 하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시작만 항상 그렇게 목소리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다른 버전의 인사를 준비해야겠네요. 아바 얘기 앞에서 하시는데 저도 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네. 이게 콘텐츠의 힘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뮤지컬 보셨어요? 맘마미아? 아, 그럼요. 봤죠. 지금 막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서 연속 재생이 되고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아바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저도 뉴스를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많이 해주셔서 저는 오늘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예요.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먼저 이제 잠깐 또 그 기승전결 중에 기로서 네. 오디오 SNS 얘기를 잠깐 업데이트를 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뭐 클럽하우스 얘기 네. 한번 잡아서 말씀드렸었고, 오디오를 기반으로 한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뭐 후배 PD들하고 방도 열고 막 새벽 3시까지 같이 막 그 클럽하우스 안에서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서비스가 처음 런칭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뭐 트위터 스페이스, 물론 트위터는 외국 기업입니다만 카카오에서 최근에 만들어낸 같은 서비스들, 네. 이런 서비스가 한창 런칭 중이고요. 스푼 라디오 얘기도 했지만 음에서는 특히 아무래도 클럽하우스는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나 좀 새로운 거 알고 있어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다면은 네. 카카오는 너무나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그렇죠. 메신저, 파워 메신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스스로 라디오가 DJ가 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좀 더 소규모의 그런 클럽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오디오로 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서비스 가입해서 네. 뭐 제가 뭐 흔히 그때 클럽하우스 얘기했던 모더레이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서도. 그래서 뭔가 방을 여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스피커를 또 끌어올려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비슷한 방식인데,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하우스 서비스랑 대동소이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클럽하우스는 솔직히 좀 건조하거든요. 보면 색깔도 하나도 없고 이쁜 것도 없고 그냥 사진들만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이모티콘 캐릭터 하면 또 뭐 카카오가 워낙 강세가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세련되고 이쁘고 알록달록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네. 우리 금방금방 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능력이, 잠재력이 어디까지인가 저도 굉장히. 카톡 하면서 네. 이모티콘 조금 안 바꾸다 보면은 완전히 뒤처지는 사람 같은 느낌 받아요. 요즘에는 이모티콘을 심지어는 정액제 서비스로 해서 모든 이모티콘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디오 SNS지만 비주얼적으로도 어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제 생각에 클럽하우스는 그래도 20대가 넘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초등학생부터 누구나 가서 사실 방 열고 자기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클럽하우스랑 달랐던 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런칭하는 서비스고 이제 뭔가 그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명 성우들이 성우 어벤져스라고 해서 이제 그 같이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획도 있고,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 선수들을 선수들을 먼저 이렇게 뿌려놓고 선수들이 막 이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들어가서 막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성우들도 있고, 유명 뭐 오은영 박사 아주 유명하시죠. 요즘에. 예. 오은영 박사가 뭐 상담실을 연다든지 아니면 유명 뮤지션들이 뭐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 화제성, 이런 뭔가 그 오프닝 세러머니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뭐 이게 정치적으로는 뭐 컨벤션 효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들어가서. 네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지금 하고 있고, 동시에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만의 방들을 만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방들의 주제가 훨씬 더 대중적이에요. 클럽하우스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음을 보면서는 이렇게 하면 또 뭐 다른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제작자로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내가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많은 SNS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들 등을 안 하고 이 오디오 SNS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뭘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뭐 돈인지 브랜드인지 아니면 명예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인지 아니면 뭐 재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이렇게 투자 대비 이득이 있지 않고서는 이 서비스의 지속 여부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저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디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는 나와 있는 거 마르고 다른 서비스들은 없어요? 서비스를 런칭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음이 아마 제일 처음으로 런칭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BM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인데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라디오 PD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진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는 그게 진심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건 모르죠. 사람이 안 보이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제일 꾸민 모습을 올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꾸미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잘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오디오 SNS 같은 경우는 진심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목소리라는 것이 소통 도구로서 굉장히 경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가 경량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틀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라디오에서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라디오 김영주 PD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만드시라고.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오디오 서비스라는 게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언택트 시대이지만 뭐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로 소통을 한다는 거는 뭐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아마 뭐 다양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우리가 심지어는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도 목소리를 낸다는 측면에서 정말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오디오 SNS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여기서 뭐 딱 완전히 비껴나간 건 아니고 비슷한 듯 아닌 듯한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이 알쏭달쏭해요. 지금 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발단만 지금 이만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결로 갈까요? 그냥 바로 결로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상하게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들으면서 계속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아프가니스탄 노래니까. 네, 노래고 문화적 이제 진심을 말하는 다양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984년에 84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LA 올림픽이 있었을 때고. 심지어 제 생각엔 그때는 아직도 냉전이 지속되던 시기고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래서 뭐 구딜 게임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대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뭐 그랬을 때 나타난 문화적 구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아더 월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바라보시면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긴 하지만. 저도 참 시사 프로그램 물론 이제 시사도 들으면서도 분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먼 길이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도 너무 먼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너무나 복잡하고 먼 길들이 앞에 있어서 정말 뭐 계속 죽고 죽이는 상황들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아프간에 이제 구호활동 하셨던 분도 뭐 글 쓴 거로 오늘도 제가 좀 잠깐 봤지만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들어갔다가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테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요. 계속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아프간은 별로 변한 게 없고요. 다시 그 미국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철군을 해버리니까 또 혼란 상태에 빠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문제 말고도 사실은 뭐 코로나19도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문제들 괴로움들, 슬픔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화적 노력들이 요즘에는 조금 덜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아까 위아더 월드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USA for Africa라는 밴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위해서 미국이 뭐 위아더 월드 우리 모두 세계인입니다. 우리가 모두 세계입니다라는 얘기인데 1985년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됐지만 마이클 잭슨, 네. 라이오넬 리치가 공동 작곡하고 또 굉장히 명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한 노래인데 뭐 1980년대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고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래미 어워즈도 받고 이런 얘기들이 무색할 정도로 이 노래에 가진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음악적인 업적이야 말 맞다나 진짜 이런 곡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제 단지 그 고통받는 인류를 돕기 위해서 또 한 인류가 또 고민하고 움직이고 또 그 여정이 문화적인 여정이었다는 거. 그게 뭐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것들은 직접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 모여서 우리 모두 아프리카를 도웁시다라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가슴 벅찬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생각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뭐 우린 그 BTS가 있는 나라니까 그런 생각하지만 BTS 보유국. 네, BTS 보유국이라서 지금 해외 유명한 팝 가수들이 BTS랑 나란히 그냥 네, 그쵸. 이렇게 서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굉장히 그 방안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맞아요. 네. 80년대 초반 중반에는 팝 가수라고 하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팝 가수가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스티비 원더가 뭐 대표적으로 있죠. 그리고 레이 찰스, 다이애나 로스, 뭐 티나 터너, 뭐 호레노츠, 브루스 스프링스틴, 뭐 밥 딜런, 신디 로퍼, 마이클 잭슨 물론. 뭐 정말 뭐 뻔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밖에 없어요.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정말 뮤지션들이 모였고. 특히 뭐 이 노래는 위아더 월드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물론 크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네. 이제 후반부 부분에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는 백인 가수 그리고 스티비 원더라는 흑인 가수가 저 스티비 원더가 부르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저도 이거 또 다시 새롭게 오늘 한 4-5번 보고 왔는데 아 정말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를 특히 또 스티비 원더 같은 경우에는 또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노래를 부를 때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하모니를 만들면서 서로 웃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감정을 교류하는 방식이 정말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거기 뮤직비디오 상에서도 그렇지만 뭐 록음악을 하는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R&B를 하는 스티비 원더, 백인과 흑인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인류애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물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아프리카 난민과 기아 상태를 돕기 위한 기부가 굉장히 많아졌고 음악이 또 즐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운동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인류애와 뭐 공동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프로젝트라는 게 감동적이었다. 그런 느낌이 위아더 월드가 지금도 우리 세계에 울려주고 있는 그런 외침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가수들도 지금 뭐 BTS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호 PD가 이렇게 하나로 묶는 작업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한 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런 능력도 있을 텐데요. 근데 참 그게 좀 저도 생각하면서 좀 아쉽긴 했어요. 이게 문화적 소비라는 것들이 갈수록 개인화되는 부분이 크고요, 사실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나 소비되는 방식들이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다양성이 더 강조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예. 사실은. 많아지고 세계가 모두 인터넷이라는 그런 어떤 기술로 묶여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은 그런 다양성이 더 낮아지고 그런 문화적 생산되는 콘텐츠들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가는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많이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잘. 뭐 제가 능력은 있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근데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때 위아더 월드 이후에 저희도 내일은 늦으리라고 우리 한국에서도 환경운동 관련된 그런 것도 만들었고 위아더 월드 재밌는 게 그 노래가 있고 그 전에 이제 Do They Know It's Christmas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거 이어서 이제 라이브 에이드가 탄생을 하게 됐죠. 네. 라이브 에이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퀸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사실 다시 완전히 조명받은 그런 축제였지만 라이브 에이드 자체는 그래서 라이브 에이드 자체는 이 위아더 월드나 뭐 그런 두데이 노 위치 크리스마스를 모두 품고 전 세계적으로 그때 뭐 BBC나 ABC나 한국에서도 MBC가 중계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 라이브 에이드로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게 1억 5천만 파운드가 모였대요. 1억 5천만 파운드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 그리고 1억 5천만 파운드면 우리나라 돈 한 2천억 원. 그렇죠. 2천억 원이 넘죠. 훨씬 넘는 돈이고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아마 물가 가치로는 훨씬 큰 돈일 것 같고 그리고 BBC에서 300대의 전화가 연결돼서 이제 받아서 기부해 주세요 이런 거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라이브 에이드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라이브 에이드가 이제 그 영국 쪽에서 공연이 있었고 미국의 이제 JFK 센터에서 있었는데 네. 셋리스트 마지막이 이 위아더 월드 곡이더라고요. USA for Africa. 아마 이 곡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장면하고 또 그때 되겠죠. 뭔가 문화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사실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아더 월드를 왜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초반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뭐 기근 말고도 네. 뭐 서로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라든지 뭐 국경선의 분쟁이라든지 뭐 인종 차별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그 아프가니스탄 그 원조와 그 군대 파병 같은 일들은 네네.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일들이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결과들이 굉장히 건조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인 활동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아바의 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년 만에 데뷔한 아바의 곡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도 그게 음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음악 멜로디에서 우리가 아바의 곡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기쁨, 행복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기후위기 얘기하잖아요. 기후위기 하면서 한 국가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니죠. 우리는 지구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전보다 오히려 더 지구가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모든 나라가 가까워지고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문화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적 공감대는 잘 못 만드는 것 같다. 그게 아쉽다. 이런 말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백신 개발 국가면 백신 다 먼저 쓰고 뭐 남아돌아서 폐기하는 것들이 막 수두룩한데 지금 백신 없어서 힘들어하는 국가들 그나마 우리는 뭐 나은 편에 속하는 우리는 거고. 뭐 선진국이니까요. 굉장히 나은 편에 속하는데 그런 손길들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뭐 실제적인 도움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휴머니즘적인 접근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세계인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아더 월드 노래 가사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사를 뭐 저도 이제 오늘은 아마 조금 일찍 끝내고 노래를 좀 약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사를 잠깐 제가 발췌해온 가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얘기를 드리자면 뭐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땐 희망이란 전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믿음을 갖기만 하면 절대 불가능이란 없는 법이에요. 자, 깨달아봐요.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구나. 좀 냉소적이죠, 다들. 냉소적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알지 않아야 될 사실까지도 모두 알아야 될 만큼의 그런 다양한 정보와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거창해집니다만 어쨌든 위아더 월드라는 가사의 의미 그리고 그때 그
정말 많은 가수들이 모여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느꼈던 그런 목적성들, 그런 어떤 휴머니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하는 금요일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를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피디기처럼 노래를 함께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호피디가 추천한 USA for Africa의 We Are the World 들으시고요.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